오종혁 후원입니다. 자, 오늘은 희곡 김상렬의 애니깽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애니깽은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선인장과에 속하는 용설란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일종이고요. 우리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실제적으로 유카탄 반도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애니깽을 그때 저도 처음 보고 이게 애니깽이라는 걸 알고 거의 선인장이랑 비슷한 그런 생김새를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던 그 당시 조선시대 그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애니깽이었습니다.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주제 애니깽 농장 노동자로 이민을 갔었던 이 조선인들이 겪은 이 비참한 이런 현실과 비극적인 민족의 순환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희곡이고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상 특징에 가시면 구한말 우리 멕시코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 흑인 노예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 애니깽이라는 작품과 또 당시 유카탄 반도에서의 그 지명 그 지역을 좀 살펴본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정말 이 상상 이상의 그런 혹독한 지역임을 제가 여실히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의 죽은 이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가가요. 또 멕시코로 이민 간 이 노동자들이 이민을 갔죠. 순환을 당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고요. 또 당시 그 고종 황제의 무기력한 일상 그리고 죽어버리는 이런 구성이 병치됩니다. 병치라는 것은 나란히 배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치된 구조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병치란 말은 수능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만 적용된 작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을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멕시코 농장에서 조선 노동자들이 겪는 이 비참한 현실, 고종의 이 무기력, 그죠?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해온 일상을 보내는 이 황제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당시의 그 노동자들, 우리 농민들의 모습을 비참하게 보여주면서 대조되면서 강조되는 그런 효과를 주죠. 그래서 외세에 종속된 국가의 백성들이 겪는 순환사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 비극성을 더욱더 심화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힘겹게 조국을 찾아온 이 조선 노동자들, 그렇죠. 결국은 탈출해가지고 겨우 이제 조선에 도착한 노동자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멕시코 국적을 가진 미립국자로 이제 몰려서 다시 수감되고 또 임금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 희망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면서 작품은 이제 비극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또 고종황실의 일상과 그렇죠? 고종황제의 황실의 일상과 멕시코 농장의 조선 백성들의 삶을 반복적으로 교차시킵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교차시킨다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황실과 고관들의 이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모습, 또 멕시코 농장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조선 백성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다시 한번 외세에 종속된 이 황실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당시의 순환사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또 이 애니깽 농장을 배경으로요 한 장면에서 멕시코 미녀 제비를 반복적으로 삽입하는데요. 이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들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또 조선을 착취하는 이 일본과 그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이 친일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요. 자, 인천항을 떠났다가 귀환할 때까지 약 30년간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변화가 있고요. 조선의 궁중, 멕시코 애니깽 농장 이런 지리적 거리 등을 무대화해서 장면을 분할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사적 목소리를 활용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이 서사적 목소리가 이제 중요한데 사건의 경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객관화해서 관객에게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애니깽 노동자들이 이제 조선에 돌아온 뒤 윤치호를 만나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뱅치되는 사건이 이제 하나로 합쳐집니다. 만나는 장면에서요. 그래서 힘겹게 조국을 찾아온 이 노동자들이 멕시코 국적을 가진 미리국자로 몰려서 수감되니까 어때요? 임금에게 자신들의 이런 현실을 알려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목적과 의지가 어때요? 막상 나라는 패망했죠. 또 임금이 없죠. 이런 현실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이 결말은 정말 비극적인 효과를 주면서
감동을 줍니다. 예, 아픔의 감동이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둠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그 소리, 예,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소리, 조선의 궁성, 나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설, 조선의 궁성은, 자, 궁궐은 아주 조용하고 태평스러웠다. 자, 아주 조용하다. 이제 강조를 하는 걸로 봐서 지금 굉장히 한가롭고 무사안일적인, 그죠? 반화적인 표현입니다. 그 상황으로 볼 때 세계 열강들의 각축전입니다. 이 각축전은 거의 싸움터거든요. 이런 소강 상태가 이제 된 잠잠한 그런 상태인데 일본의 야심에 찬, 자, 일본이 이제 문제인데요. 일본이 이제 야망과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궁성의 내부, 우리 조선의 궁성 내부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안방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데 태평스럽다, 조용하다 이런 거는요, 예, 당시에 현실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비꼬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조선의 황제도 궁성의 대신들도 모두가 무력한, 무능한 그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쓸모없는 나날, 그렇죠? 이 노예로 팔려간 백성들은 지금 심각한데요. 이런 일을 점점 잊혀가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통받는 백성의 처지에 대해서 지배층은 정말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제시된 겁니다. 자, 무대가 이제 화환이 밝아지죠. 그러면서 고종 황제와 궁녀는 화준을 즐기고 있다. 이제 화준이라는 것은 이제 꽃병에다가 이제 꽃을 던져 넣는 그 황실의 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평세월, 그렇죠? 예, 그 무사한 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고 있는 그런 황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궁녀, 손을 좀 더 높이 들고 던지옵소서 그랬더니 벌점이 꽤 오르겠는 걸, 야, 벌점이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이 두 궁녀와 이 황제가 한가롭게 내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색 비단 여든 피를 갖다가 걸고 내기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게임이요.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황제는 현실을 외면한 채 좀 방탕하고 난잡한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화준놀이가 서툰 걸 보니 날씨가 굳을 모양일세라고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현실, 그렇죠? 현실적인 이런 실상과 동떨어진 그 황제의 모습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노예로 팔려간 이 백성들의 고통받는 아픔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녀, 심기가 편치 않으시옵니까? 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라든가 심리적인 상태를 물어보는 거고요. 황제의 기분이 현재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헛손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하면서 일본에 갔던 이 윤대감, 자,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윤대감께서 큰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잔말인가? 예, 잔 얘기를 하네요. 예, 고무라 주 따루 외무 대신에 진상품이 여간 푸짐하지 않다옵니다. 그러니까 푸짐하다는 얘기죠. 자그마치 순금이 200냥이다. 물론 삿포로, 일본이죠. 삿포로 잣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기분을 이제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말하기고요. 또 목소리를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연극이다 보니까 이러한 대사를 할 때 지시문이 드러날 수 있는 거는 목소리를 높여서 더 일부러, 그렇죠? 밝고 명랑한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궁녀의 대사가요. 자, 윤치호 외무 차관, 윤치호는 이제 외무 차관이군요. 정중하게 걸어 들어온다. 궁녀, 저기 대신께서 들어오십니다. 소신 일본 다녀온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라고 윤치호가 황제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친 김에 일본을 거쳐 하와이까지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래, 멕시코에 끌려간 백성들은 어찌 되었냐,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 애니게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멕시코에 끌려간 백성이 주된 사건의 쟁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하와이에서 여비가 떨어져서 멕시코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하와이 현지의 이민간 동포들은 모두 안락하고 편안히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볼 때 멕시코로 떠난 사람들도 크게 심려, 걱정과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지금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황제가 이제 안심하고 심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윤치호가 어때요? 정중하면서도 믿음을 주는 그런 어투로 말하는 그런 지시문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이러한 표정과 어투로, 그렇죠? 예. 결국 뭡니까? 현재 실상, 이 멕시코로 떠난 사람들의 실상을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만 하면서 황제는 안심하는 장면이에요. 더군다나 일본 외무성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더 많이 멕시코로 이민을 가는 것을 합당하다고 여긴다. 즉 적당하다, 적합하다, 가당하다 뭐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은 워싱턴 당국이 더 이상의 조선인과 일본인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노동력을 저하시킨다. 즉 노동력을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 당국의 내심, 이 속마음은 심중은 미국 땅에 자기들의 노동력 송출이라는 건요 사람을 해외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보가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놈들은 미국 땅에 자기들의 노동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제3국으로 진출시키는데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 말고 멕시코와 같은 제3국으로 조선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이민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조선에 유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황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일본의 이득 때문이라면 우리가 희생만을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예, 이 장면에서 이제 황제가 옳은 소리를 한 거죠. 그렇죠? 일본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황제는 일본의 이득 때문에 조선이 희생만 당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반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윤치호에게. 조선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윤치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황제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고요. 말하게 할 때는 어때요? 반문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요. 윤치호.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 당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믿사옵니다. 비위라는 거는 기분이나 성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가? 윤차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서 궁녀에게 물어보네요. 화준을 겨루어 점괘를 얻어봄이 좋소. 그러니까 이제 엉뚱하게 점괘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궁녀에게 이러한 정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자체도 아이러니합니다만 그것도 점괘라는 말에 또 솔깃하는 이 황제의 이 무능력함 이것이 굉장히 분노를 치밀게 하나요. 독자들에게. 그렇죠? 궁녀는 어떻습니까? 황제가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비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그러한 궁녀의 역할이 되네요. 그렇죠? 마치 그 환관, 그렇죠? 내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내시들. 황제, 그래. 현재 일본의 속셈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시오. 점괘를 얻어봅시다. 꽃병에 국화꽃을 던진다. 꽃병 밖에 떨어진다. 옳지 하면서 일본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봐야겠구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고무라 주따로 외무 대신에게 하야시 공사를 통해서 진상품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기 바라오. 진상품이라는 건 임금에게 바치는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외무 대신이 보낸 이 진상품에 감사의 답장 서신을 보내면서 일본 당국에 뭘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눈치. 황제조차. 그래서 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이 황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윤치호가 뭐랍니까? 즉시 조치하겠사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하라는 거는 조선시대의 왕을 높이는 그런 존칭어입니다. 한 가지 멕시코에 우리 외무성의 관리를 파견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이제 황제가 이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치호는 이미 일본과 멕시코 간에는 서로 공사가 상주한다. 즉 공사라는 거는 외교 사절이고요. 이 상주는 외교 등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정은 실태를 얘기하는 건데 조선의 관리가 멕시코에 이렇게 상주하는 것은 일본 당국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자, 이 대사를 통해서도요. 황제는 멕시코에 이제 조선 외무성 관리를 직접 파견해서 그곳 이민을 간 백성을 돌보고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로서의 아주 그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윤치호라는 이 차관이 조선의 권리가 멕시코에 상주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게 어떻습니까? 눈치를 보이니까 넌지시 지금 반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고관과 황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것도 일본의 뜻에 따라야 하는가? 이런 걸 볼 때, 그렇죠? 일본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고 황실의 무능력한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확인할 수가 있네요. 궁녀, 전하, 러시아 세력을 약화시킨 일본의 공적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때 궁녀는 어떻습니까? 친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역사의식이 거의 결여된 부정적인 인물이 바로 궁녀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임금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황제, 그래, 그대의 판단도 옳다. 궁녀, 우리 모두의 판단이 전부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궁녀는 이제 황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비합리적인 방법을 계속 제안하는 두 번째, 그쵸? 첫 번째는 여기 있었죠?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황제, 또 한 번 국가꽃의 화병에 국가꽃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와 궁녀가 이것들 한가롭게 이 화준놀이를 하는 황실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교차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순간, 그렇죠? 순간 애니깽 자르는 소리, 즉 효과음이 되겠죠. 그래서 무대가 어두워집니다. 장면이 지금 교차되는 장면이에요. 4년의 세월이 흐른다라는 소리가 들리고요. 가죽 채찍, 애니깽 가시, 그리고 땡볕, 독사, 열대병.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멕시코의 유타칸 반도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34명의 조선 사람 중 상당수가 어떻습니까? 안매장 됐다고 합니다. 박고랑에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를 아시겠죠? 궁성에서는 어때요? 태평하게 화전놀이를 하는 황제의 모습과 멕시코에서는 땡볕 아래에서 지금 뭐합니까? 죽어가는 조선 백성들의 이 절박한 상황이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비극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외세에 종속된 이 나라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순환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대조를 통해서 당시 그 애니깽 농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또 죽음을 당한 이런 백성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직접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진으로도 보고 다큐멘터리로 특히 자세히 봤습니다. 이 애니깽에 대해서. 그랬더니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아주 뜨거운 더위, 그죠? 말할 수 없는 이 더위, 또 물을 한 모금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런 고생을 한다는 거 생각하니까 절감이 됩니다. 실감이 나고요. 왜 이렇게 힘든지를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들은 조선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조선에 대한 향수만 더욱 짙어져 갔다. 시도 때도 없는 애니깽 이 농사는 조선 사람들에겐 지옥이었고 멕시코 사람들에는 황금의 수확이었다. 그렇죠. 이게 노예와 이제 노예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의 극명한 대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흑인 노예도 많이 봤었습니다만 우리 조선인이 이렇게 당시에 이런 혹독한 노예 시절을 겪었다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교훈이 될 만한 이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무대가 밝아지면서 광활한 애니깽 농장이 이제 드러나면서 지평선까지 가시 돋친, 그죠? 가시가 이제 선인장처럼 이제 많이 돋쳤습니다. 찔려서 죽고 막 그래요. 독이 퍼지고. 자, 멕시코의 미녀 제비가, 자, 제비. 멕시코 미녀고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애환을 담은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가요. 그래서 그들의 민속악기에 반주되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고향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그리움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수구초심이라고 하죠. 우리 한자로. 고국에 들어갈 수 없는 슬픔을 노래한 이 멕시코 미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광활한 애니깽 농장을 배경으로 이 노래를 삽입함으로써 이국적인 분위기 드러나죠. 당연히. 조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조선 백성들의 이 한이 담긴 노래고요. 그리움을 부각하는 그러한 그 청각적인 그런 그 음향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우의 가족. 자, 이제 애니깽 농장에 있는 그 인물들입니다. 한우의 가족과 강쇠, 철구, 또 멕시코 농부 복장으로 검게 그을린 메마른 피부색을 노출시킨 채 작두형 칼로 애니깽 잎을 자르며 전진한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작업이 바로 노예 같은 작업입니다. 달아오는 땡볕, 민우가 이제 쓰러져 버렸네요. 막루에서 망을 보던 감독관이 내려와서 어때요? 채찍을 들고 때리는 장면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 말할 기력도 없이 매를 맞는 민우를 그냥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다. 이 기절하는 민우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죠. 그러니까 멕시코 농장의 노동자로 팔려간 이전 조선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유입니다. 철구, 누구든지 이 사실을 조선의 임금님께 알려야 해요. 한우, 합당치 않다, 가당치 않다, 이제 옳은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조선 백성들이 함정에 빠져 여기까지 끌려올지 몰라요. 조선에 가서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철구는 이제 임금님이 조선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이 철구의 강경한 발언이고요. 한우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조선이 여기서 어디라고 거길 찾아가냐. 약간 좀 철구와 한우는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좀 다르네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조선의 임금님밖에 없습니다. 상감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테지만 상감이 계신 궁궐이 여기서 어딘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말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거리상 너무 멀어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략표를 써서 말끝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하는 이 한우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강쇠가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이 가서 안 된다. 가다 잡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때려갈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랬더니 강쇠가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가고 다음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가자. 그런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네요. 시체의 다리를 놓더라도 임금님께만 우리의 처리를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강쇠는 자신들의 상황을 임금님께 알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세 사람 모두 임금님만 알면 희망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똑같은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하나죠. 예. 당장 여길 빠져나가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메리다. 자, 메리다. 여기만 나가면 배를 탈 수가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요. 작정한 사람들끼리 모두 떠나요. 라고 삼례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마음을 정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어서 떠나라고요. 여긴 내가 남아있을 테니. 누구든 살아서 두더지처럼이라도 기어가서 임금님께 알리세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는 조선 이 황제에게 알리는 것이 최대한의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황실에 알리고 싶은 거죠. 한우, 서둘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우는 이제 계속 신중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한우만 4년을 기다려왔는데 더 뭘 기다립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하면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일이 성사가 되려면 주먹고구식. 자, 주먹고구식이라는 것은 대충 어림짐작으로 하는 임시방편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우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삼례가 당신이 가다가 죽으면 우리 새끼를 키워서 뒤따라 보낼 것이구먼. 뭘 쭉정이는 사람들처럼 망설인데요. 쭉정이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기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답답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행동을 강하게 독려하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삼례의 목소리에 담겨 있는 거고요. 자신들의 상황을 반드시 임금님께 알리겠다는 이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삼례의 말에도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가서기를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고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삼례가요. 그렇죠? 그래서 민우는 어때요? 동의를 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애니게잉이라는 희곡 작품을 통해서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예. 자, 오늘 도움이 되셔서 좋은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